지금까지 미 대륙 그 형성부터 주민의 변천사,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하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걸 대충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강의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크리스찬, 그 미국은 완전 신앙의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고 그 신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미국을 존재하는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미국에서 기독교 전개를 굉장히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을 이해하는 데서.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모태에서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왕실을 간략하게 내가 이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내가 이걸 드리느냐 하면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영국 왕실이 엉터리다. 너 다스릴 자격 없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욕먹느냐, 미국으로부터. 그걸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압니다. 찰스 1세. 이건 여러분 서양사에서 많이 배웠죠. 재임 기간이 요때입니다. 오래 했죠. 근데 찰스 1세 때 하도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영국 정치는 이때 완전 종교 때문에 전쟁 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국 상공회 왕이 하면은 가톨릭을 탄압해요. 청교도도 일면 탄압해. 그러니까 탄압받은 청교도들이 이래서 안 된다. 영국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바꾸자. 그래 일으킨 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 호국경 이렇게 자기 감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오래 했거든. 하면서 찰스 1세는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여버려요. 하도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럼 올리버 크롬웰이 이것도 정치 잘하면 되는데 청교도도 똑같아요. 또 정치 못하거든. 못하니까 그 권력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 애비는 그래도 해먹었는데 아들은 자기가 없거든. 그 1년 만에 그냥 쫓겨나요. 쫓겨나버리고 왕정복고가 됩니다. 찰스 1세죠. 2세. 왕정복고했거든. 이 찰스 2세는 또 가톨릭 신앙이야. 참 영국 왕실도 참 불행한 거지. 신앙에 따라서 다 정책이 달라지니까. 왕 하나가 딱 바뀌면. 가톨릭 신앙을 숨기고 가톨릭이라는 걸 밝히면은 막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걸 숨겨놓고는 다른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이것도 가톨릭 강화로 많은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명예혁명 후에 명예혁명이 이제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 망명해버립니다. 또 왕이 바뀌겠죠. 그 다음부터 왕이 누가 되느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 통치합니다. 그러면은 왕이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어지럽죠. 있다가 좀 뭐 탄압했다가 쫓겨났다가 뭐 우여곡절 많죠. 영국 왕실이. 그러니까 후계가 없어요. 없으니까 찰스 2세의 딸 메리 사이의 아들 외손입니다. 외손. 제임스 2세의 딸로 아버지와는 달리 프로테스탄트야. 부부해가지고 공동왕이 된 겁니다. 무게 아니라 외손에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외손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가 또 와가지고 하도 그 왕할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왕위 계승법을 만들어요.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프로테스탄트 신봉자에게만 왕이 물려주고 가톨릭은 왕이 못 올린다. 그 왕위 계승법 만듭니다. 이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당 내각 책임제가 이때부터 영국이 빨리 됩니다. 영국이 민주주의 빨리 됐다는 게 뭐 민주주의 저기여서 된 게 아니고 왕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족보도 없는 왕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국회가 나서가지고 권리 잡으니까 그냥 정당 정치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 뭐 우리나라처럼 뭐 촛불 혁명해서 이렇게 민주주의 혁명한 게 아닙니다. 영국 민주주의라는 엉터리 민주주의야.
귀족들 그대로 있고 그 민주주의도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은. 이래가지고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권력이 외손으로 넘어가서 그 통치하려고 해도 왕이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막 영어도 모르는 왕이 나옵니다. 나중에 N이 됐다가 또 후계자가 없어요. 그렇거든. 이래서 왕위계승법에 따라서 N왕의 후계가 없으니까 또 외손이 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독일 왕실에서 와요. 하노바 왕가에서. 이래서 이때부터 왕가를 하노바 왕실로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왕 없어요. 외손 없었다면 친손이지. 그 조지 1, 2세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 내각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는 놀아. 3세는 의회를 조정했지만 미국 독립해. 조지 3세 때 미국이 독립하거든. 그럼 이동 안에 쭉 미국 식민지예요. 그럼 이런 왕들이나 국회가 식민지를 돌볼 시간이 있겠어요? 방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좋죠. 그러니까 정책이 엉망인 거죠. 그 엉망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미국에. 그 조지 3세 때 이제 미국이 독립하거든요. 1776년. 이래 되는 건데, 이 뒤부터는 이제 뭐 내가 오늘 우리가 독립전쟁의 시발을 하기 위해서 영국 왕실 소개했고, 이 뒤부터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하노바 왕가잖아. 하노바 왕가는 독일이거든. 누가 봐도 그건 독일계 왕가예요. 영국은 외손자를 데려다가 왕을 시켜놓은 거야. 영어도 몰라요, 어떤 왕은. 영어도 모르고 통치하는 거야. 영국에 오지도 않아요. 독일에 앉아있으면서 영국을 통치하는 거야. 그 나라 꼴이 되겠어요. 조지 1세. 제임스 1세의 외증손벌. 외증손이면은 이게 바로 애도 아니고 외증손. 우리나라 같은 총수도 없어요. 조지 2세. 해외 식민지 확장했어. 조지 3세 정치관이 넓혔지만 보수화되어 버렸어. 조지 4세 그 다음에 윌리엄 4세 빅토리아 여왕 이때 이제 번창한 겁니다. 여왕 때 영국은 여왕이 잘 때요. 그래서 왕조 이름을 바꿉니다. 하노바 왕가에서 왕조 이름을 바꿉니다. 왜? 20세기 들어와서 독일하고 영국하고가 라이벌이거든요.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전쟁도 2번이나 했잖아요.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왕실이 독일 필도이다 하면 영국 국민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걸 숨기려고 왕조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여러분 윈저가 사람들 뭐 유명하죠. 윈저 왕각하죠. 이게 이때 독일의 혈통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영국 왕조 이름을 바꾼 것이 윈저가입니다. 윈저가. 그걸 알아두면 여러분 딴 데 어디 여러분 파티에 가서도 딱 그래 말하면 얼마나 유식해 보여요. 이게 이제 지금 엘리자베스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엘리자베스. 이런 나라 속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변하느냐 봅시다. 보면은 식민지 점령 정책 아직까지 미국이 완전히 임자 없는 땅이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가. 근데 법 해석의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영국에서는 공무원을 서면으로 비판이든 서면 비판하면은 영국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위법이야. 쉽게 말해 영국은 완전히 관료의 나라예요. 공무원 아무리 잘못해도 비판 못해. 언론도 없어. 비판하면 그냥 위법이야. 미국은 같은 영국 법이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사실이면 명예훼손 아니야. 같은 헌법인데도 달라요. 현지가. 왜? 영국 정치가 미국까지 못 미치는 거죠. 그 차이점이 이제 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왕의 임명받은 식민지 총독. 식민지 총독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방 단위로 총독이 다 있거든. 우리나라처럼 조선 총독도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주마다 달라요. 몇 명이 돼. 세류상으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총독이. 그러나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유는 하노바 왕가 의회 지도자들은 그럼 이제 하노바 그 외손들이 왕된 그것들 이후에는 국회가 다 해먹는 거예요. 국회가 그냥 장사들한테 돈 받아먹고 장사들 말 다 들어주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지주에 의해서 정책이 되거든. 그 상인들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면은 장사가 안 돼. 식민지를 풀어주고 마음대로 물건 사고 팔고 해야 상인들이 가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딱 그거 알겠죠? 이래 되니까 영국하고 달라지죠. 영국의 국가 통치권이 식민지에 가면서 엷어져서 이제 장사꾼들이 좋도록 식민지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총독 중에는 능력자가 점점 드물어져요. 총독조차도 임명제거든요. 선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의회에 빽 있는 사람이 총독이 되는 거예요. 일부 관리는 발령받고도 런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미국 총독이. 그러니까 본국의 그 정치가 썩으니까 식민지 정치도 썩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식민지 의회는, 그럼 행정부는 그런데 의회는 완전 식민지 편이에요. 완전 독립된 의회야. 영국 국회 말도 안 들어요. 왜? 주민들하고 만나는 게 의회거든. 그래가지고 과세와 예산 관리, 임명, 법률 통과 등 권한을 우리한테 내놔라. 현지에서 우리가 한데 모르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각 지역은 서로 연대감이야. 이러면은 이때 이미 독립 기운이 나야 되는데 왜 독립 기운이 안 나느냐 하면은 지역 단위별로 달라요.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 하면 버지니아 총독, 그 밑에 버지니아 의회. 그게 말하자면 의회야. 그럼 그런 의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서로 횡적인 연대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각 주별 의회가 영국하고 직접 대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행정 형태가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은 미국 땅덩어리 싸움이 납니다. 가장 큰 라이벌이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때 강국이거든. 지금은 루이지아나보다 훨씬 더 큰데 이 지역을 루이지아나는 게 뭡니까? 루이, 프랑스 왕 루이의 땅, 그런 뜻이거든. 엄청 넓단 말이죠. 미시피 일대 그거 전부 루이지아나 프랑스 땅이었거든. 그거하고 캐나다 엄청난 부분이 전부 다 프랑스領이에요. 근데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들은 미국 기독교인들하고 달라요. 예수회라는 게 예수회가 어떤 겁니까? 가톨릭 신자들 예수회가 어떤 건지 알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뒤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명분이 뭡니까? 가톨릭 썩었다. 부패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가지고 신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성공한 게 종교개혁이거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너도 곧 썩어간다. 우리 가톨릭은 너보다 안 썩는 기독교 신자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중에서 제일 독실한 선교회가 예수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에 선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원주민들하고 너무나 잘 지내요. 여러분 개신교는 어디 가서 그 나라 문화를 무조건 무시하거든. 무시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미신이다 이랬잖아요. 가톨릭은 제사 지내. 예수의 이름 덕분입니다. 관서 풍속 아메리칸 인디안들까지 그 풍속까지도 다 받아들여. 일부 프랑스 상인들은 원주민 여성과 결혼도 해버려. 결혼해가지고 가톨릭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톨릭 개신교는 안 믿는데 가톨릭이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니까. 이런 배경에서 원주민들이 이로코이 연맹을 만듭니다. 원주민들이 또 50여 개 종족이 있잖아요. 원주민 인디안들이. 이로코이를 기억하는 거는 이 이로코이 영어로는 이로코이하고 불어로는 이로쿠아 발음이 이로쿠아잖아요. 우아잖아요. 이로쿠아인데 컴퓨터널스인데 알곤킨족 말로 독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막 다른 세력들이 오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끼리 연맹을 맺자 해가지고 맺은 그야말로 똑싸움 해가지고는 5적 연합, 6적 연합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이 끼리는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불 대립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끼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이렇게 인디안들 이로코이족들이 지어가지고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원주민들이 이제 연합이 5족 연합하면 이런 거고 6족 연합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뭐 여러분 봐도 잊어버릴 거죠. 이 방어 목적으로 완전히 인디안들이 자기의 방어 목적으로 한 건데 오하이오 계곡과 그 주변에 딱 상교가 거기에 본거지가 이제 이로코이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불 두 나라하고 교역하면서 일부러 두 나라를 불화도 붙여요. 영국, 프랑스가 그 사람들한테 잘 어떻게 심리전을 해가지고 불안했다가 그 영국 손잡았다가 프랑스 손도 잡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독자 외교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디 절대 예속이 안 돼요. 이 일대 여기 이제 이로코이가 있었거든. 그 인디안들도 무시 못해요. 이렇게 이제 전쟁한 겁니다. 이런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났거든. 났을 때 이제 그럼 전쟁터가 어디가 되느냐? 머리 캐나다까지 돼. 나중에 캐나다까지 막 영국이 쳐들어가다 실패하고 이러거든. 버지니아 총독이 프랑스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군대였던 조지 워싱턴, 바로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이때는 식민지 군대였습니다. 영국군이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 조지 워싱턴 때 계급이 중령이야. 조지 워싱턴을 앞세워서 오하이오 계곡 파견해요. 하니까 프랑스군과 인디안 동맹군에게 조지 워싱턴이 참패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영국과 프랑스 대립 격화돼요. 이래가지고 여기 이 전쟁에서는 영국이 졌지만은 영국이 분발해가지고 더 격화돼가지고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다. 이겨가지고 미주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약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영불전쟁입니다. 영불전쟁. 그러면 거의 다 뺏겨요. 거의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인디안하고 연합해가지고 합쳐서 해도 영국한테 져요. 왜? 일부 인디안들은 또 영국 편이거든. 그래서 결국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플로리다를 차지한 스페인, 카나다와 오하이오 점령의 프랑스가 확산 정책이에요. 특히 프랑스는 미시시피 계곡 뉴오리언까지 확장 야획이 있었거든. 그럼 정확하게 영국이 프랑스 인디안 연합과 전쟁인데 영국이 이로크와 동맹을 맺어버려. 말하자면 인디안들이 프랑스 편이었다가 영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뺏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프랑스가 진지를 구축하니까 본격적인 전쟁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뺏깁니다. 거의 다. 프랑스 영들이 거의 일부가 스페인에 양도하거나 해가지고 카나다가 그렇게 넓게 차지했던 게 거의 다 뺏겨요. 그래서 이 전쟁이 1763년에 종결되고 파리 조약으로 종결되어버리거든. 그럼 많은 지역이 영국이 차지해버려요. 영국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영국 식민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미국 땅이 된다는 거죠. 이랬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넓었어요. 이제 프랑스가. 근데 이게 그냥 거의 뺏겨버립니다. 1950년대에는 영국이 오히려 작았어요. 땅덩어리 면적으로는. 그러나 제일 요체를 차지한 게 영국이고, 이제 프랑스,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 더구나 프랑스는 카나다 상당한 영역을 거의 프랑스가 차지했다가 영국한테 다 뺏겨버렸거든. 전쟁 결과는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 몇몇 섬과 카나다 대부분, 미국 내 영토를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립니다. 뉴오리언스의 미시시피강 서쪽 지역은 스페인에 양도해버리고, 스페인을 뺏겼던 걸 미국이 나중에 또 뺏어가지고 결국 미국이 다 넘어갑니다. 미국에 넘어간 게 아니라 영국에 넘어간 거지. 이때는 아직 독립 안 했으니까. 전쟁 과정에서 그런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그럼 결국 이제 그때 군인이라는 거는 영국 군인이거든. 영국 군인이에요. 미국에 살아도 내가 군에 입대하면은 영국 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식민지 군대죠. 그래 하면서 나중에 뭘 느끼냐면은 영국에 대해서 분노, 적대감을 느낍니다. 왜? 자기들이 전쟁을 축적해 놓으면은 이건 다 영국이 뺏어 가버리거든. 그럼 여러분 그것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나죠. 이래서 대형 분노의식이 생깁니다. 이 첫째입니다. 식민지 이렇게 실력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 영국 군인들은 전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감히 싸워줘도 맨날 자격이 없다고. 그 현지 군인들 자기들 싸움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 출신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응집력이 생깁니다. 동료의식. 딱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확대받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뭉치자. 연중에 이렇게 되고 영국에 대해서 분노의식이 생기고 이래 돼버립니다.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영국 제국과 식민지 갈등이 이제 격화되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인디안 연합군과 영국이 싸울 때 빚을 많이 졌거든. 전쟁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인류 역사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전쟁 한번 나면 다 적자를 보거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주와 상인들은 세금 인상 강경히 반대해,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에 대고 너 돈 좀 더 내라. 식민지 각 의회들은 우리가 왜 돈 내느냐? 전쟁 너가 주신데 안 주니까 영국이 직접 과세를 해버려요. 그 식민지 국의회들이 주의회들이 결의해서 얼마 내겠다 이러면 되는데 안 하니까 영국에서 직접 두당 얼마씩 쫙 이렇게 다 걷어버려요. 이게 이제 점점 악화되죠. 1760년에 왕위에 오른 조지 3세. 아까 조지 3세 때 독립했다 그랬죠. 제위가 이때거든. 오래 했죠. 예. 왕건강하위에 그 1세기 동안 통치하던 휘급파를 몰아내고 자기 파당을 내세워 전국은 평균 2년마다 교체되면서 불안해집니다. 왕이 이게 하느바 왕가 쪽 혈족이 영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잡으려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의회는 이미 나눠져 있잖아요. 영국에. 의회는 잘 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 좋은 사람 파를 딱 잡아가지고 점검. 그럼 그때 파들이 휘그파와 토리파, 지금 영국의 보수당과 자유당 그대로 이때부터 벌써 나눠지셨거든. 토리와 휘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찰스 2세 때 왕위 계승 자격 논쟁에서 성회 교단인 가톨릭의 요크 공작의 직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톨릭 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인정할까 말까? 가톨릭 왕이 되면 다 개신교 탄압했거든요. 영국 왕들은. 그러니까 가톨릭이 더 좋다, 아니다 가톨릭 안 된다,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진데 즉위 인정 안 된 세력이 휘그야. 휘그. 이게 자유다입니다. 인정하는 게 어디가 기초하느냐? 스코틀랜드어로 모반자, 마토도 그런 뜻이야. 이건 뭐냐? 스코틀랜드가 뭡니까? 영국의 청교도 혁명, 청교도 세력이 가장 강한 데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같은 영국이라도 달라요. 스코틀랜드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청교도가 너무 강하니까 가톨릭 왕 싫어. 거부한 거죠. 거부하니까 휘그. 그 다음 아일랜드어로 토리는 불량. 어쨌든 둘 다 도둑놈들이야. 아일랜드 말로 도둑놈 휘그. 토리. 스코틀랜드 말로 휘그. 도둑놈. 다 도둑이잖아요. 다 도둑이거든. 상대를 얕잡아 부른 이 도둑놈 새끼들. 이 도둑놈들. 그래 부른 게 토리 휘그.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아일랜드는 가톨릭 왕한테 좋다. 그러거든. 왜? 아일랜드가 가톨릭 국가거든. 가톨릭 민족이야. 그러니까 서로 종교 가지고 저렇게.
나눠진 거죠. 이제 딱 금방 알겠죠. 이래 돼가지고 이제 하노버 안 가도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토리가 조지 3세 때 의용정당으로 50년 동안 장악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정규군을 식민지에 영주 상주시키며 필요한 숙식 제공을 요구해요. 영국은. 이제 하도 식민지가 말도 안 듣고 틱틱거리니까 군대 주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주군 영국 출신 군인들을 다 그 상주를 시킵니다. 글로콜라 돈은 너가 대라. 이거 말도 안 되거든. 돈 너가 대라. 그래도 안 돼. 그 사람들 와서 뭐 하느냐. 밀수업자 감시에 해군 함대를 미국에 파견하고 관세청을 재정비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나가고 영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도록 제조업 규제해요. 영국 기업은 잘 되고 식민지에서 뭐 공장 같은 거 못 만들게 해요. 영국 식민 정책은 중상주의 원칙에 따라서 원료 공급과 완제품 수입 그러면 하고 철제품법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서는 제철도 금지해요. 그 제철 공장도 못 짓게 만들어. 그러면서 또 이게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데 서부 이주도 금지해요. 아니 가가지고 땅 넓히면 좋은데 생각도 없어. 그 이제 그 미국 주민들 묶어놓고 저만 가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만 서부로 가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 설당법이라는 겁니다. 설당법. 왜 만들었냐면은 이 설당법이 서인도 제당업자, 이건 이제 영국의 기업들이거든. 서인도 제도 그 섬나라에서 사탕수수, 쿠바 같은 데 사탕수수 많이 되니까 막 농장 사가지고 사탕수수 팔락 하는데 이게 막 미국 본토에서도 사탕수수 남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 값이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사꾼들이 로비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거 못 만들게 해라. 해가지고 설탕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슈거 액트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사탕, 럼수, 당밀, 고유로 가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참 어거지.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법을 만드느냐 싶죠. 미국 수입법, 미국 관세법이에요. 미국에 설탕, 커피, 포도주 뭐 설탕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모든 거에 다 세금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식민지 사람들이 죽을 지겠죠. 그리고 세관을 강제를 강화하고 미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물품에 새로운 세금 부과로 영국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영국이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다음에 항하입니다. 항거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만드느냐. 인지세법을 만들어요. 인지 지금 붙이는 게 있죠. 이게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뭐 어디 기관에 뭐 서류 같은 거 낼 때 괜히 그냥 인지 얼마짜리 붙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잖아요. 서류만 내면 되지 거기에 또 얼마짜리 그걸 붙일 필요는 뭐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가지고 신문, 팜플렛, 달력, 트럼프, 뭐 카드 모든 출판물에다가 인지 아버지만 무효다. 이거요 미치게 만듭니다. 증서, 허가증, 면허증, 유언 다 인지 붙이는 의무예요. 이 법으로 영국이 10배나 넘는 수입을 올렸다 그래요. 이전 수입에. 그 설탕법, 인지세법. 설탕법에서 그거는 이제 상인들이 반대하는데 인지세법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다 돈을 다 물어야 되거든. 신문 본데도 인지세가까지 붙여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걸 반대한 게 누구냐? 버지니아 의회예요. 1765년 5월에 패트릭 헨리. 이거 이제 우리 어릴 때는 패트릭 헨리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책인가 국어책인가 나왔어요.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탈락하고 뭐 그 하도 유명한 줄 알았는데 유명한 건가 별거 아닌데 어쨌거나 이때 이제 인지세법 반대합니다. 버지니아 의회에서 이 법을 수정 안 하면 조지 3세도 그 전에 독재처럼 교정에 처할 것이라고 하자 반역이다. 이 뒤에 연설문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 대표만이 유일하게 식민지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 버지니아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세금은 납부해서 안 된다. 우리 버지니아 주 의회는 영국이 만든 인지세법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에서는 인지세법 못 내겠다. 완전히 영국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세금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연습 패트릭 헨리가 앞에 의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겁니다. 참 멋진 용감하죠. 그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연설이거든. 미국 그 웅변사에서 보면은 가이사르에게는 브루투스에서 그 브루투스가 누굽니까? 가이사를 죽인 사람이야. 찰스 1세에게는 크롬웰이었다. 크롬웰 찰스 1세 왕 죽인 사람이야. 조지 3세 역시 여기까지 말하니까 주의회 의장이 반역이다. 왜? 이때 식민지거든. 자기들 식민지 관리야. 의사가 그곳에서 반역이다 목소리 나오니까 패트릭 헨리가 딱 머리를 돌려가지고 조지 3세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반역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참 말 잘 돌리죠. 이때 드듬드듬 하면은 걸려요. 걸리면 반역죄로 걸리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피터 헨리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이제 가이사 had his Brutus, Charles first his Cromwell, and George third 할 때 반역이다. 어? 그러니까 may profit by their example. 여기서 뭐 배울 수 있을 거다. 만약 이게 반역이라면은 피터 헨리가 조금 쉬었다가 떨리는 포즈로 목소리에 떨리는 포즈로 사가지고랑 들이지금 가니까 피터 헨리가 반사과조로 거기서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하고는 이제 딱 돌려가지고 그래서 교묘하게 그 기지로 반역죄를 모면하는 기술 웅변설입니다. 이게 패트릭 헨리거든. 스코틀랜드에서 버지니아 식민지를 이주한 지식인의 아들로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장사를 해서 실패 후에 결혼해가지고는 장인이 부자였어요. 이만큼 유산을 받았어요. 처가로부터. 파절의 재산을 잃고 독학으로 변호사 돼가지고 식민지 의회가 돼가지고 이걸로 미국의 전 식민지에서가 제일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인지세법 가지고 막 쩔쩔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버지니아 국회의원 패트릭 헨리가 이거 거절했다 하니까 막 다 흉내내가지고 우리도 그래 하자. 우리는 왜 못 그러느냐 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매사추세츠 제일 유구한 역사 가지고 있죠. 제임스 오티스가 과세대처회의를 소집을 촉구해가지고 9개 나라, 9개 식민지 주 대표들이 뉴욕에서 인지세법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식민지회 통과 않고는 과세 불가하면서 영국이 만든 세법이라도 세금법이라도 우리 주의회에서 통과해야만이 강제성이 있다. 집행력이 있다. 주의회가 거절하면은 세금 못 걷는다. 대단한 용기죠. 각지에서 인지세법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자유 아들들이 각지에 일어납니다. 자유 아들들. 이때 구호가 뭐냐? 대표성이 없으면은 세금 매길 자격이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게 이때 미국 각 주의 의회들을 캐치프레이스입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래가지고 이게 막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젊은이들, 이게 자유 아들들, 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곳곳에서 인지시급 관리를 협박해요. 인지세법, 인지세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뭐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 협박 아니라 그냥 막 편지도 보내고 막 그때 지내가면 돌도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인지 불태우기 운동도 전개하고. 토마스 허친슨은 장사꾼인데 왕나팔을 공격해요.
거친 저항의 영국 상인들이 설탕법으로 이미 영국 상품 불매운동 전개 중인데 인지세법 나오니까 전 식민지 국민들이 다 일어나거든. 이래가지고 장사꾼들이 이러면 우리 장사 못한다. 그래가지고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영국의 장사꾼들이 의회를 설득해서 3개월 만에 철회해버립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늦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도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들이 막 그렇게 설탕법하고 인지세법으로 돈을 막 벌어들이다가 갑자기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이러니까 다른 법을 또 만들어요. 숙박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미국 주둔 영국군의 모든 숙박비와 식품료, 그 외 일상 용돈 다 대라. 그걸 세금을 매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세법을 없앤데도 불구하고 그래 버리니까 시민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이제 또 반란이 나거든. 이래서 뉴욕과 마사추세츠 의회는 물품 보급 요구 표결 거부해버려요. 의회에서. 그러자 타운센트, 타운센트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장관이거든. 재무장관이야. 이 사람 이제 세금 걷는 대장이야. 이러면은 좀 양보를 하면 되는데 이걸 기업 거부했다고 뉴욕의 주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의회 해산 내려.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보니까 황당하거든. 우리 마음대로 의결하는데 의회를 해산해 버리거든. 그럼 우리도 해산되겠네. 이러니까 더 저항이 거세지죠. 이게 타운센트거든. 재무장관이야. 수입하는 유리, 종이, 차 등에 부과하는 타운센트 법을 만들어 버렸거든. 인지세법 없앤 대신에 또 그만큼 더 돈을 벌 걸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국이 참 영국 정치라는 게 한심하죠. 식민지 정부와 사법기관, 세관, 미국에 주둔한 영국군을 지원할 세원위에 제정한 거예요. 인지조례보다 폭력적이는 않았지만은 저항은 훨씬 더 커버렸어요. 타운센트 법이. 그래서 타운센트가 그 이름에 죽으니까 영국은 차 이외에는 관세는 철폐해버려요. 홍차에만 세금을 매겨. 이제 이 홍차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보스턴에서 관세 감독관이 계속 군중 항거로 괴롭힘을 당하자 영국 정규군 하도 시민들이 막 탄압을 하니까 그 세무 관리를 군인을 주둔해버려요. 보호하려고. 이런데 군인이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어떤 사고냐. 영국군에 의해서 보스턴 시민 5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해요. 근데 이것도 아주 우연입니다. 영국 주둔 막사 보초와 가발 제작, 가발을 만드는 회사의 도제가 빚을 받으러 왔어. 빚을 받으러 갔더니만 보초가 출입을 안 시켜줘. 부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무슨 사람 불러내라. 그것도 안 불러내죠. 소란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시비 소란 일어나니까 그냥 시민들대로 그 사람 도우러 모이고 군인들은 보니까 시민들이 모이니까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 죽고 6명이 부상했거든. 이걸 그때 그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냐면은 대학살. 여러분 생각해봐요. 5명 죽인 게 뭐 대학살이야. 원래 무슨 일을 일으키려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5명 죽고 가는 것보다 대학살, 보스턴 대학살. 그래가지고 온 신문에 다 내보내, 온 세계에 다 보내버렸어. 영국 신문도 보스턴 대학살 일어나거든. 프랑스 신문도 나고, 독일 신문도 나고, 영국군이 보스턴 대학살.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아. 그 선동하는 신문들이 다 그랬죠. 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스턴 가면 이게 이제 명소입니다. 대학살 했던 장소. 여기 있거든. 이게 쉽게 말하면 보스턴 대학살이 완전히 독립전쟁을 무장투쟁으로 의회
의원들 투쟁에서 무장 투쟁으로 바꿔지는 딱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보스턴 대학살입니다. 5명 죽고 6명 부상당한 거. 이거 난리가 나요. 이게 여기거든. 이렇게 딱 표를 해놨어요. 마치 1770년 3월 5일. 여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또 미국이 아주 잘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해놨어요.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버려요. 합동 장례식을 하는데 북미 최대의 건중 집회예요. 엄청 모여버린 거야. 이 추모 행사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유명하냐 이 사건이. 미국 독립선언에도 보면 보스턴 학살이 나와요. 보스턴 대학살하고 이래 나옵니다. 사람 5명 죽여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몇백만 명 죽였는데. 학살터 바로 여기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이제 보스턴은 그냥 가볼만 해요. 나도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정말 볼 게 많아. 여긴 그냥 한 2박 3일로 보스턴만 그냥 쭉 주변을 그 돌면은 하는데 우리는 뭐 그것은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와버렸으니까 뭐 엉터리 구경한 거지. 미국 계신 분들은 보스턴 같은 데 정말 가서 한번 역사 공부를 보스턴을 미국 여행에서 1착을 보스턴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그 부근에 처음 이민 왔던 플리마스하고 보스턴에서 다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보스턴에 이제 17개 주의 명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 독립전쟁에 관련된, 다 독립전쟁에 관련된 것들이 명소로 해가지고, 이게 뭐, 보스턴 커먼, 이제 이걸 공중에서 에어리얼 뷰한 거죠. 그 다음, 보스턴 학살 기념탑. 그 다음, 보스턴 커먼 센트럴 베리, 묘지. 마사추세츠 주의회 기념사진, 기념동상. 마사추세츠 주의회를 찾은 시민들. 뒤에 건물이 저기 마사추세츠 주의회였다는 겁니다. 파크스트리트 처치, 교회. 교회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킹스 채펠, 이것도 교회죠. 킹스 채펠 묘지, 여기 뭐 벤자민 프랭클린 묘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쭉 소개하고 왜 내가 이걸 소개하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그 서점도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거기 지식인들이 다 모이니까. 그 다음 이제 채펠 교회 묘지, 올드사우스 미팅하우스, 여기에 그 독립군 회의하던 장소, 올드사우스 미팅 장소, 벤자민 프랭클린 동상,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난주에 했죠. 이런 거. 그 다음 여기도 홀. 이래가지고 이게 쭉 내려오면서 식민지 저항 문화는 전단, 팜프렛, 책자로 막 그걸 뿌리는 거야. 인쇄해가지고. 요만한 거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뭐 선술집 뭐 이런 데 막 대중화돼요. 온 그 식민지 안에 다 뿌려버립니다. 자극이 돼가지고. 이건 벙커 힐이 이거든 이 지역에 있는데 이거는 직접 영국과 전쟁을 할 때 이 전투를 이김으로써 전투 성격을 미국이 승리한다는 걸 바꾼 전투가 벙커힐 전투입니다. 나중에 이건 자세히 내가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차사건. 이건 여러분 다 알죠. 국어책, 그 사회책에서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차세법을 만들거든. 이때 미국의 주요 차가 뭡니까? 홍차입니다, 홍차. 왜? 영국이 홍차 문화거든. 홍차가 다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어. 인도 세일런 그 식민지에서 왔거든, 아시아. 막 넘쳐나는 거야, 홍차가. 그럼 그걸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 생산해가지고 값이 떨어져. 홍차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에서 홍차 못 만들게 하고, 미국 홍차에는 세금을 비싸게 매기고, 그럼 비싸질 거다. 그러면은, 이 영국, 이 홍차, 이거는 싸게, 세금 없이 그냥 막 수입해. 미국에 공급해가지고 싸게 공급해라. 이게 차세법입니다. 그 보면은, 싼 차값을 싸고 질이 좋은 차를 마음대로 마셔도 좋겠다.
그러나 장사꾼들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그걸 못 만들게 해요. 만들어도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세금 내고. 이제 갈등이 나가죠. 반대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반대운동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차 생산, 업자,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역항에서 홍차 하역을 반대하는, 쉽게 말하면 거기 그때 노조도 없었으니까 그 하역 일꾼들을 막 모아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는 하역 반대운동 벌려요.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아까는 자유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자유 딸들이 또 생겨. 여자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위해 차를 끓이겠다고 선언해요. 이래서 이때 이렇게 됩니다. 영국 너 주는 그 싸구를 아무리 싸도 영국 너 홍차 안 먹겠다. 미국이 이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 미국의 식업 문화가 커피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다 커피 마시잖아요. 이제는 홍차 마셨어요. 저항입니다. 커피가 미국 독립전쟁의 저항의 산물이에요. 각 항구에서 그냥 전부 다 하역을 금지해버려요. 방지 투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스턴 티 파티, 이 보스턴 티 파티 이래요. 보스턴 차 사건을, 파티를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번역하는데, 이제 이게 보스턴항해 기념 우표도 나온 거죠. 보스턴항해 이제 차 실은 세 척의 무역선이 입항해 있거든. 강력하게 하역 방지했어. 그러다가 1773년 12월 16일 저녁 보스턴에서 50명 단위 3개조, 150명이죠. 인디안으로 위장해가지고 몰래 하역 대기 중인 배로 몰래 들어가요. 침투에 들어가서는 그 배에 실려있던 342개 상자를 다 그냥 확 휘저가지고 바닷물 속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이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커피 마시게 된 거고. 참 역사를 알고 보면 재밌죠.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니까 모든 항구에서 다 하역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항구를 폐쇄해버려요. 강경 대응이라는 게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강경 대응 하다가 이래 된 거거든. 혁명이라는 거는. 그러나 마사추세츠 주자치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이주 관리가 법을 어기면은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은 미국의 재판소에 재판받았는데 매사추세츠 이놈들은 미우니까 영국 와서 재판받아라. 영국 군인 숙박도 너가 제공해라. 이래가지고 퀘벡법으로 해가지고 오하이오와 미시시피 강 사이에 프랑스인 마을에 퀘벡 경기를 강화해서 가톨릭 교도들에게 정치권 부여해버려요. 왜? 전부 다 이게 프로테스탄트들이거든. 독립운동의 주 세력이 프로테스탄트야. 그러니까 이것들끼리 좀 싸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국에서는 가톨릭이 왕도 못 됐는데 여기는 가톨릭 교도에게도 정치권 권리 주자. 줘버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자기들 교황에 복속시킬 음모다. 오히려 영국이 취한 조치 때문에 미국 사람들 반감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역이 매사추세츠에서 내린 조치에 반대하면 오히려 그 주를 저항 원상으로 보면서 반영 기림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래 되니까 영국은 반대 운동이 더 커지니까 장군을 보내요. 장군을 주지사로 삼아가지고 토마스 게이지 장군이 여기 주둔해가지고 탄압합니다. 군이 동원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독립 세력들이 전체 유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사추세츠에서만 강력하게 일어났다가 전주로 확대되는 거예요.